드디어 캘리포니아 6월 첫 트립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바퀴 솜털이 부드러운 포송한 세 바퀴를 바꾸고 첫 출발합니다. 림이 알루미늄 림으로 바꿨어요. 안 틀어도 되니까. 기름 많다. 이번에 싣고 가는 것은 마요네즈 종류예요. 역시 스카틀린 트레일러는 좋습니다. 뒤에 트레일러 바퀴들도 다 새 바퀴예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고프로 동영상 촬영 중지. 마요네즈 생산 공장에서 마요네즈 싣고 캘리포니아 LA 리버사이드까지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출발 준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Head north toward Belfield Road. In 100 feet, turn right onto Belfield Road. Take the next right onto Belfield Road. In 1,000 feet, turn right onto Martin Grove Road. Take the next right onto Martin Grove Road. Continue on Martin Grove Road for 3/4 of a mile. 오늘 비가 좀 온다고 하더니 약간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In a 1/4 mile, use the right lane to take the Ontario 401 West ramp. 이번에는 적당한 무게 약 35,000파운드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뭐 비교적 가벼운 그런 상태고요. 다시 출발. 이제 401을 탑니다. 부슬부슬 여름비가 내리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401번 도로입니다. Ontario 401 Express. 요즘 대한민국의
막 산유국 때문에 산유국 된다고 Continue on Ontario 401 West for 10 miles.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하는데요.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나만이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소수의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속이면서 그 쇼를 했는지 이제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그 사건들을 제가 기억하는 가장 웃기는 사건들은 그 전두환 정권 때 물론 이제 박정희 때도 그런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석유 그 쇼의 출발점은 박정희죠. 박정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한번 울고먹는 건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때 평화의 댐 건설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아주 공포에 동안이로 몰아넣고 어린아이들 코올리게 돈까지 끌어다가 평화의 댐을 건설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때 저 잠깐 기억으로는 뭐 서울이 뭐 몇몇 화가 잠긴다, 이게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전문가라는 집단들이 나와서, 특히 대학 교수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계속 언론에서 떠들어댔잖아요. 아주 끔찍한, 오마이갓, 사고 나서 도로를 지금 아예 거의 막아놨네. 차로 하나만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 여러 대가 지금 관련돼 가지고 뭐야, 이 트레일러도 같이 관련이 됐나 모르겠네. 이게 이제 캐나다, 미국의 사고 처리 시스템입니다. 사고 차량은 보이지도 않아요. 한 대 잠깐 옆에 트레일러하고 접촉사고 있었나봐요. 근데 지금 4차로 중에서 3차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 차로만 남겨놓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사고 차량, 수습 차량들이 저렇게 와서 이제 길을 막아버리니까 이 엄청난 이런 교통 체증이 생깁니다. 이게 미국과 캐나다의 뭐야 이거 잘못 탔나? 사고 처리 시스템이에요. 안전하게 처리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잉방어를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사고, 접촉사고 하나 나도 어마어마하게 도로가 막힙니다. 다행히 지금 저하고 반대 차선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수월하게 가고 있습니다. 차들은 지금 아예 서 있네요. 서 있어. 그동안에 이제 401번이 이 토론토로 들어가는 방향에서 엄청나게 공사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나서 도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상습 정체 구간도 많이 줄었는데 지금 사고로 인해서 반대편 차로가 지금
말도 못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아마 한 20km 이상은 밀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평화의 땡 건설한다고 또 호들갑을 떨고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결국은 뭐 나중에 보니 말도 안 되는 쇼였죠. 물론 그럴싸한 쇼였습니다. 그럴싸한 쇼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 최근에 요즘에 와서는 이제 국민정부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별로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명박이가 한번 또 제대로 해먹었죠. 4대강이라고 해서 문화를 건설한다고 해서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아니 육지 한가운데를 뚫어서 운하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게 꼭 무슨 관광 개념으로는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물류 수송으로 그게 연결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훨씬 더 느린데 누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고속도로를 하나 더 뚫는 게 더 낫죠. 그래 아니면 그냥 바다로 와서 바다에서 연결되는 뭐 육지까지 어느 정도까지 뭐 운하를 만든다 그러면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도 보면은요, 그 이리오에서 이제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이제 운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도 한 400-500km 정도 될 건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카고가 굉장히 발전하게 된 그 이유가 될 수가 있었죠. 바로 육지에서 있는 것을 이제 바다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쪽에 또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반도에서 반도 국가에서 그걸 운하를 뚫어 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또 그때도 얼마나 전문가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 그런 놈들이 나와서 얼마나 옹호를 했습니까?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을.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놈들도 있겠죠. 그게 옳았다고. 그런 놈들을 이제 학자하고 전문가를 가장한 이제 어용 집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소수의 권력을 가진 놈들이 그 전문가라는 소수의 그 입을 빌려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마치 그게 뭐 전문가면은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은요, 요즘에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떤 사기를 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가장 앞장서서 사기를 쳤는데 누가 전문가라고 그걸 믿겠습니까? 양심 있는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내 것이 언론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다 쓰레기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이번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영일만 석유,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인가. 오늘 또 보니까 잠깐 봤는데 뭐 JTBC에서 뭐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라고 해서 나와서 입을 털고 있던데, 그런 것들이 무슨 교수고 지질학이 석유 지금 한 번이라도 시취해봤어요?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논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무슨 전문가라고 해서 뭐 가능성이 있다, 뭐 그게 인터뷰하는 게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입을 털고 있던데 웃기는 거예요. 지가 지질학에서 얼마나 지식이 있겠어요? 지가 챗 GPT보다도 더 지질학에 더 빠삭하게 알고 있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파봐야 하는 거지. 파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몇 프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가능성이야 있죠. 근데 In half a mile, merge onto Ontario 생각해보세요. 401 West.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지금 당장의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한국에 아무것도 처리 못하고 수많은 지금 국민들의 현실하고 직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처리 안 된 법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놔두고 10년 후에도 될까 말까, 그리고 그것도 확실히 되지도 않는 것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을 또 한 번 우롱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또 수많은 돼지들은 그게 마치 막 금방 산유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될 것처럼 막 떼부자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기름 그렇게 나온다 해도 문제입니다. 그거 여기 미국이든 뭐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세일가스나 이런 것들이 캐내는데 지금 좀 저기에도 50불도 안 들어요, 지금 배럴당. 근데 그 원유가 배럴당 100불이라는 걸 계산해서 지금 뭐 시가총액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5배니 어쩌니 그러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기름값이 그 70불로 떨어지면은 어떡하겠어요. 그거 100불이면 30불 손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캐나다도 세일가스가 세일가스도 있고 샌드오일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왜 캐나다에서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샌드오일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수만 명씩 고용했던 그 석유회사들이 다 철수를 했겠습니까? 그때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터지고 나서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샌드오일은 기름값이 최소한 100불 이상이 되어야 그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그때 기름값이 한참 2012년 이전에 막 140불 이렇게 배럴당 됐을 때 캐나다가 굉장한 호황이었죠. 그 알버타주는 지금도 뭐 지방세가 없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그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GDP도 캐나다 평균의 2배였어요, 그쪽이. 그때 그 기름값이 140불 이렇게 됐을 때 그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값이 그때 한참 미국의 세일가스가 터지고 나서부터 제대로 이제 신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기름값이 그때 이제 중동에서 세일업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기름값을 계속 낮췄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기름값을 낮추는 것은 그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계속 더 생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세일 그 가스를 뽑아내는 신기술이 나와서 배럴당 50불 아래에서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기름값이 그 세일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름값이 계속 그때 20불까지도 떨어졌거든요. 배럴당 중동에서 얘네들이 오펙에서 계속 생산량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그래서 또 세일가스 업자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도 이제 문을 닫아놓고 생산을 못하고 많은 그 세일업자들이 도산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식이든 해서 중국을 압력을 가해서 오펙을 압력을 해서 기름값을 끌어올렸잖아요. 50불 이하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배럴당 엊그제 보니까 74불까지 지금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세일업자들도 살고 중동이든 러시아든 애들도 계속 기름으로 계속 경제성 있는 그런 기름을
걸 이제 캐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미국의 저장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얘네들 뭐 몇백 년 써도 남는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얘네들이 몇 년 작년부터인가 또 새로운 기술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더 그전에 캐던 그런 세일가스 층에서 다시 한번 또 뽑아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들은 더 단가가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전 세계에 바다에서 매장된 석유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걸 안 캐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다 해도 땅에서 캐는 거하고 바다에서 그 시설물 설치하고 운송하고 그리고 바다 밑으로 바다 물속을 1000m 들어가고 또 거기서 바닥을 또 2000m 또 뚫고 이렇게 석유를 시추를 한다면은 그게 아무리 좋은 첨단 기술이 있다 해도 그게 그 바닥에서 육지에서 캐내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차라리 캐나다에 있는 샌드 오일 그 광산을 사서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내일 모레 이제 뭐 그동안에 시추를 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된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수조 원을 투입을 해서 그걸 어느 놈이 처먹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수조 원을 때려 받고 나도 그게 경제성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도 있고 매장이 어느 정도 매장량이 확인되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의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국민들을 되지만도 못한 국민들을 속여서 그걸 또 좋다고 또 막 난리를 치고 빨아대는 언론들 그리고 막 마치 포항이든 경상도 쪽은 뭐 두바이가 된다 뭐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삼성전자의 시총 5배를 가지고 두바이가 되겠습니까? 그게 100% 다 남는다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쪽팔려 죽겠습니다. 쪽팔려.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아직도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으로 그걸 활용을 하고 또 그것을 그게 뭐 자기 것이냐 석유가 난다 해서 당신 뭐 얼마나 우리나라가 뭘 얼마나 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뭐 갑자기 기름값이 뭐 300원 하겠습니까? 지금 하던 게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뭐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가스 났다고 해서 가스 개발해서 뭐 1조 몇천억인가 뭐 수익이 났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그거 얼마씩 나눠줬어요? 물론 뭐 그걸로 해서 뭐 가스값 가격을 낮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지금 가스값이 쌉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기름값 조금 더 낮춰주고 그동안에 거기다 쳐박았던 돈들 거기 수십조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시추만 하는데도 5천억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 5천억이 어떻게 세세하게 쓰였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고 거기서 5천억이 들어갔는지 3천억이 들어갔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라공화국인데 뭐든지 조작을 해서 만들어내는 유능한 대한민국인데 거기서 돈 빼먹는 놈들을 사대강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게 누가 얼마나 가져갔고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 한번
그런 것들 하나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뭐 그냥 뭐 애들 동네 조그마한 다리 하나 놓는 것처럼 그냥 바로 결정하고 그걸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국가 예산을 지 호주머니에 있는 용돈 내다 쓰듯이 쓰는 게 그게 국가 지도자입니까? 충분한 타당성 검사하고 나서 국민들의 의견 듣고 국회에서 만약에 의견을 한다면 국회 승인 받고 해서 해도 충분히 될 거잖아요. 아니 10년 후에 10년 후에도 될까 말까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되는 것처럼 이걸 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개 돼지맛도 못한 국민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발 국민도 정신 차리고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원칙도 법도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